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네, 오늘은 고민상담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명상 앱 코끼리라는 어플에서 고민 해소 명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고민들을 다루면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그와 관련된 명상까지 안내를 하는 게 그 컨텐츠인데, 제가 거기 있는 고민들이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중에서 좀 많이 나누고 싶은 고민들을 픽해서 제 컨텐츠로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런 고민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고민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평소에는 잘 지내는 듯 하다가 하나 이슈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 가지치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남자친구가 가볍게 한 말에도 나를 생각 없는 애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에 감정이 식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오늘도 어쩌다 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몰랐던 사실에 충격이었고 그 사실에 팀원들의 배신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확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난 하루아침에 잘리는 건데, 내가 잘리면 남자친구는 그 모습에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팀원들은 그동안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고민 사연이 있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불안감이 만들어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일상에 집중도 안 되고 잠도 못 이루고 아니면 너무 얼어버려서 몸이 옴짝달짝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불안감에 완전히 휩싸여버린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특히 그 불안감이 만들어낸 생각 중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까봐, 내가 무능한 사람일까봐,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라는 두려움이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생각, 혹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소외된다는 생각, 버림받는다는 생각은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거는 불안감 이상의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느껴질 텐데요. 우리에게는 부정편향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뇌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특성인데, 이게 왜냐면은 우리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밤늦게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긍정적이라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나뭇잎이 흩날리는 소리일 거야, 고양이 소리일 거야 라고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기만 한다면, 정말 만해하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던가 맹수의 습격이라던가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대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내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은 없지만 여전히 그 뇌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생각을 과도하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부정편향이라는 특성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이 사실 많아질수록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감이 높아져 있을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좀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되고 양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내 환경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 관계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연자님께서도
남자친구한테 버릴까봐 라는 두려움이 꽤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 관계 안에서 뭔가 내가 버림받을 것 같다는 단서를 계속 찾게 돼요. 계속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도 쟤는 지금 내가 나를 한심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해서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그런 식으로 보냐, 이제 나를 이제 약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뭐 싸움이 돼서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너무 그 두려움이 커져 있으면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안 좋은 결과를 실제로 불러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불안감이 만들어낸 생각을 내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생각 자체에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두더지 잡는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두더지 팍팍 올라오는 것처럼 생각이 팍팍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내가 따를 것이냐, 믿을 것이냐, 혹은 그 생각을 무시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이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건 또 이제 또 다른 그 인지 과정이에요. 막 그 생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거리를 두고, 나한테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왔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그 생각으로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험하구나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아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아가 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아를 좀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좀 내면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막 걱정을 막 하는 자아를 안정감이 있고 좀 더 성숙한 자아가 그 자아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구나. 괜찮아. 너가 너무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나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너무 두려우면 그런 말을 할 여력조차 없겠지만, 내가 어쨌든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은 여유가 조금 생겨요. 이것도 물론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자아한테 계속 진정을 시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진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제 나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내 몸이 많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몸에 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호흡을 한다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좀 이완을 시키고 계속 이제 나를 진정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내면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쉽지 않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거짓이야. 지금 네 생각은 거짓이야. 난 이 생각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단호하게, 아주 씩씩한 자아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생각을 그냥 잠깐 들른 손님처럼 바라볼 수 있으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집니다. 이제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자아, 과거에 상처받은 자아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자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자아가 다시 이제 좀 커져서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이제 잘 통합하면서 나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에 어떤 자아들은 잘 달래고 설득해 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완전히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회피한다거나 이제 부정해버리면은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바라보고 인정해주면서 알아차리면서 그 자아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뭔가를 내가 나 스스로 이제 진정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뭐 그게 만약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뭐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정말 그 많은 두려움들이 많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뭐 연인 관계나 정말 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정말 뭐 약간 허상인 생각들, 나를 위협하지만 사실은 허상인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려고 그런 불안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려고 불안의 시그널을 보내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고민 상담을 다루어 봤고요. 앱에 들어가서 이제 명상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김혜령의 고민 해소 명상이라는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담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상까지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